지금 이 순간, 당신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 그 선택이 잘못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후회와 깊은 상처를 안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 때로는 냉철한 판단과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이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추한 행동 5가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며 소중한 인간관계를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때때로 자신의 고집과 자만에 빠져 타인의 의견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 박민수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수 씨는 늘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타인의 조언을 무시한 채 고집을 부리다가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친구와의 깊은 신뢰마저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 한켠에는 자신이 몰랐던 추한 행동의 실체가 자리 잡고 있었고 결국 후회와 외로움으로 채워진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도 모르게 고집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잃은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둘째, 일상의 작은 불평과 비난이 쌓여 결국은 큰 상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은숙 씨는 오랜 모임에서 평소 마음속에 쌓인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고 매번 작은 불평으로 대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과의 미묘한 거리가 점점 커져가면서 어느 순간 단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심코 던진 한마디 한마디가 시간이 지나면 커다란 상처로 남을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당신 역시 과거의 작지만 반복된 불평들이 지금의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셋째, 때로는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남을 지나치게 비교하며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순호 씨는 주변 사람들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는 자신과 비교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남을 향한 무의식적인 질투와 비교가 자리 잡았고 이는 결국 소중한 인연을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자신의 마음을 닫고 타인과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당신도 혹시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한 적이 있다면 그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길 바랍니다. 넷째,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과거를 잊지 못하고 부정적인 기억에 매몰되는 경향 또한 추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김영자 씨는 젊은 시절의 아픈 기억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머무른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픈 기억을 잊지 못해 현재의 소중한 행복을 놓치곤 하지만 그 기억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에게도 한때 상처가 되었던 기억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얻은 교훈과 성장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5가지 추한 행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지금까지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행동에 빠진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조금 더 현명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위로와 감동을 전해주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제 우리 모두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오늘의 소중한 깨달음을 함께 나눠봅시다. 무심코 하게 되는 행동이 관계를 망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쌓고 그 경험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험은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만들지만 또 어떤 경험은 우리를 더 경직되게 만듭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하게 되는 행동들이 결국 소중한 인연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채 반복하는 몇 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강영석 씨의 사례로부터 출발합니다. 강영석 씨는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많은 인생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후배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자신의 의견을 강조했고 그들의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가족들도 존경심을 가지고 그의 말을 경청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강영석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늘 정답일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대화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는 것임을 말이죠. 우리가 종종 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는 권위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로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건 말이 안 되라며 단정 지어버린 적이 있지는 않나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의 삶이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일이 정답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듣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때때로 가장 강력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은 자신이 아는 것이 많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상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는 편인가요? 혹시라도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우선하려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불평이 쌓이면 관계가 무너진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균열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무심코 했던 말들, 사소한 불평들이 쌓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하게 되는 작은 불평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윤정숙 씨의 사례에서 출발합니다. 윤정숙 씨는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자녀들과의 거리도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가, 네가 하는 말들이 요즘 따라 다 잔소리처럼 들려. 그 순간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가족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뿐이었는데 그게 잔소리로 들린다니. 남편과 자녀들이 그녀를 피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작은 불평이 하나둘씩 쌓여서 결국 가족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나요? 가까운 사람에게 작은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정적인 감정으로 쌓이는 경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방이 더러워? 당신은 항상 똑같아. 좀 바뀔 수는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해? 이런 말들은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매번 반복되는 불평으로 들릴 수 있고 결국 피하고 싶은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들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을 완전히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평을 표현하는 방식과 태도입니다. 단순히 왜 이래? 라고 불평하기보다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어. 같이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같은 말을 들어도 훨씬 덜 방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보다 감사를 먼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불평은 입 밖에 내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데에는 인색해집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더 편했어. 네가 해준 일들 덕분에 정말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의 불평을 했나요? 그리고 몇 번의 감사를 표현했나요? 혹시라도 불평이 감사를 넘어선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비교와 질투가 관계를 무너뜨린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하곤 합니다. 이 비교는 때로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질투와 열등감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감정이 쌓이면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도 모르게 빠지기 쉬운 비교와 질투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재석 씨는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모임은 20대 때부터 시작되어 50대가 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는 모임이 부담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각자 사업을 성공시키거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넉넉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반면 김재석 씨는 여전히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점점 모임에서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친구들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 마음속에서 질투와 비교의 감정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왜 모임에 안 나와? 바쁜 거야? 그는 애써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 그는 친구들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며 은근히 우월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친구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를 여전히 소중한 친구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위치를 타인의 성공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창회에 가는 것을 꺼립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의 SNS를 보며 괜히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질투로 변하고 결국에는 관계를 단절하는 이유가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비교해야 할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당신이다. 이 말처럼 우리의 삶은 타인과 비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속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교를 통해 질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질투는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응원과 진심 어린 축하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낀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했던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비교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잃는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 그리운 사람들, 그리고 아쉬움이 남는 선택들. 이런 추억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현재를 놓치고 관계마저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빠지기 쉬운 과거 회상과 집착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현숙 씨는 60대에 접어든 후로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대화가 시작될 때마다 과거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야, 우리 동네가 정말 활기찼었어.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은 없었지. 요즘 사람들은 너무 변했어. 처음에는 가족들과 친구들도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함께 추억을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녀와의 대화가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과거에 머물러 있었고 이것이 점점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외로워졌다고 느꼈고 사람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과거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나요?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자꾸 떠올리며 현재를 부정하거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들이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때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을 부정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오직 현재를 살아라.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게 됩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과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재의 작은 행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전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의 소중함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현재의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과거에 머무르느라 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현재의 관계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비교하며 불만을 품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을 키워나가 보세요. 경청하지 않는 태도가 관계를 망친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살면서 겪은 일들, 고민, 감정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이해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듣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살아온 경험이 많아지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려는 태도가 강해집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최경호 씨의 사례로부터 출발합니다. 최경호 씨는 퇴직 후 오랜 친구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화할 때마다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바빴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는 듣기보다 해결책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해야 해. 그건 별거 아니야. 나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의 조언을 고맙게 여겼지만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 해결책을 강요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친구들은 그의 말이 많아질수록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최경호 씨는 자신이 외로워졌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친구들을 위해 조언해줬을 뿐인데 왜 점점 멀어지는 걸까? 하지만 문제는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어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말하거나 해결책을 주려 한 적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종종 경청을 단순히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법을 배우느라 평생을 보내지만 듣는 법을 배우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경청은 단순한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 중간에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거지? 라고 정리하려 들지 말고 상대방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은 단순한 공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어. 이 짧은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해결책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끝마치기도 전에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대화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조언인지 단순한 공감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얼마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었나요? 혹시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내 이야기를 우선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말하기보다 듣기를 조금 더 연습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변화는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무심코 저지르게 되는 추한 행동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1. 자신의 경험만을 강조하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 2. 작은 불평과 비난이 쌓여 관계를 해치는 습관. 3. 비교와 질투로 인해 관계를 단절하는 행동. 4. 과거에 집착하며 현재를 놓치는 마음가짐. 5.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태도. 이 모든 행동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했던 적이 있구나라는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봐야겠다.